기존의 주도주의 오름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여러분 관심 상당히 많으시죠? 그중에서 오늘은 방산주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방산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또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보고 가시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방산주에 대해서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우리나라 방산업체 빠른 납기 대응력, 거기에다가 최적화된 무기 체계가 강점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만 약점으로는 선진국 대비해서 수출 이력이 좀 짧다라는 점, 기술적인 제약을 꼽아주셨습니다. 기회 요인으로는 지금 전쟁 이후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협력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전쟁이 종전이 됐을 때 투자가 감소될 수 있고 지역별로 무기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8월 1일까지 관세를 유예하겠다, 추가 연장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기는 한데 관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산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방산주의 추가 랠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방산주가 지금 미국에 수출이 나가는 거는 직접적으로는 무기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없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패키지로 협상하다 보니까 한국의 국방비 부분을 많이 지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 증강 이슈,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군비 증강에 대한 요구들을 하다 보니까 그 동맹국 중심으로 군비 증강이 한국 방산업체들에는 오히려 별로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부유한 나라다. 네. 국방비 또 방위비를 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일기 행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국내 방산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국방비는 GDP 대비하면 한 2.3% 정도 되고요. 네. 그게 5%까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3.4% 정도 돼요. 국내 국방 예산이 60조 정도 되니까 이거를 거의 2배 수준으로 하게 되면 100조가 넘어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한국은 이제 국방 예산이 증액되면서 무기 체계들을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권도 진보 정권으로 바뀐 상황에서 자국의 방어력을 늘리는 그런 흐름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되는데 다만 그게 단기에 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패키지로 협력을 하게 될 테고 다른 국가들에도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도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한국은 유럽이나 중동에 대한 이 계약 수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압박들이 한국은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국내 영향들은 나쁠 게 없고 수출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세계가 지금 군비 증강 기조를 좀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앞서서 위험 요인으로는 종전 시에 이러한 투자가 감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꼽아주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군비 증강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수출은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현황을 파악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2022년에 전면전을 펼친 이후에 지금까지도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중동에 이스라엘이 이란이랑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각국의 군비 수요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종전이 된다고 했을 때 다시 평화가 오냐 쉽게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러시아는 무기를 체계를 이제 재확충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 같고 이스라엘도 무기 소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재확충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증설을 해가면서 수출을 계속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종전이 되는 거는 좀 요원해 보이고 종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무기 수요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국내 수출 수요는 지속될 거다라고 봅니다. 네, 무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세계 각국에서도 자체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무기를 생산하고자 해도 이게 빨리 되는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없는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8천억 유로 1200조를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65%를 유럽 영내에서 조달하겠다라는 어젠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캐파가 없어요. 그게 무기를 생산하려고 하면 이 무기 체계라는 건
대수가 많은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산 체계들의 부품 확보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K2 전차를 예를 들면은 엔진은 건설 장비 업체인 현대인프라코가하고 포션은 현대위아하고 다양한 업체들의 협업을 통해서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건데 그게 단기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설사 이걸 개발해서 늘리겠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걸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생산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우위에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 것 같고요. 그게 부족한 부분들을 한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메워 나갈 거기 때문에 여전히 수출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영내 무기 확보 비율을 뭐 65%까지 네.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한 거지 그걸 이제 실제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겠지만 군비를 늘려갈 테고 미국, 유럽 영내에서 조달하고 싶은 그 방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한다고 했을 때 쉽지가 않을 테고 한국이랑 협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직접적인 개별 투자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을 드릴 텐데 ETF도 요즘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개별 종목들이 잘 가니까 당연히 ETF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방산 ETF 쪽은 어떻습니까? 네, 방산의 다양한 ETF들이 출시가 됐고요. 네. 저희 신한 그룹에서도 소울 ETF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방산 ETF도 되게 좋은 투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의 타이밍이 좀 다르고 또 시점마다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했을 때 이 ETF를 사는 건 개인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편안한 선택지라고 생각하고요. 그간에 많이 올랐지만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장기 투자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방산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실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의 수주를 바탕으로 한 실적 개선이라든지 수주 물량이 실제로 또 수출이 되어야 실적이 훨씬 더 좋게 개선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또 서프라이즈 사항은 혹시라도 개별 종목 단에서 없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작년 올해 거치면서 수출에 대한 실적들이 많이 보여졌고 네. 지금도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인 게 대표적인 폴란드 수출 같은 게 마진도 좋고 수출 물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기 대비하면 2분기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다만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일부 영향을 받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원자재를 대부분 다 원화로 이제 국내에서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약간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업체별로 봤을 때는 폴란드에 나가고 있는 현대 로템 같은 업체 실적 괜찮을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런 업체들도 무난한 정도의 수준은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추가 수주가 어느 정도 될지도 사실 관건인데 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어떤 종목에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나요? 수출 수주 관련해서 이제 현대로템 폴란드 2차 계약이 언론 보도를 탔고요. 그게 맞다는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후속 현지 생산에 대한 협의들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서 현대로템은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협의를 하고 있어서 로템은 다양한 수주들이 확인이 되어 갈 것 같고요. 이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이 완료가 됐는데 관련한 투자들이 확대가 될 테고 수출 파이프라인은 모든 방산업체들이 계속 확장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 그렇다면 방산 업체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정치적인 이슈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외교적인 분위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계속 관세를 높이고 있고 중동과 유럽에 대한 전쟁 분위기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업체들의 수출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변수 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산주 최선호주와 차선호주는 어떤 걸 꼽고 계세요? 네, 현대로템 좋게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나 수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증자가 끝난 이후에 이제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될 텐데, 다양한 국가, 뭐 사우디라든지 폴란드 이외에 다양한 국가들과의 현지 생산이라든지 협업들을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오늘 상승 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LIG 넥스원이 되겠거든요. 지금 이 시각 현재 4.39%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올해 이러한 부분이 수출이 좀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도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폴란드 수출이 되게 단납기였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이제 빨리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네.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장납기의 중동 수주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해요. 그래서 넥스원도 못지않게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뭐 그런 흐름들이 이 중동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중동의 추가적인 수출이나 장기 성장을 담보한다라는 게 지금 포인트로 주가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투자 전략, 방산주에 대해서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그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정치적인 걸, 외교적인 거를 모두 예측하고 중간중간에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장기 관점의 투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 관점의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리고요. 종목 단에서는 선택이 어렵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ETF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산업체 개별의 수출 파이프라인 확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하반기의 특징입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동헌 연구위원과 함께 오늘 방산 업종에 대해서 하반기 업종 전망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